챔스 8강 이제는 좀 중요한 매치업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거 정도는 슬슬 프리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보고요. 부상자 말 그대로 1차전 때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애들, 위험 있는 애들은 이제 카드 한 장 더 받으면 2차전 못 나오는 애들, 징계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이미 적당량을 이제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전에 확정적으로 결장하는 애들,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 첫 번째로는 아스날하고 레알 마드리드인데, 부상으로는 마갈랑이스, 칼라피오리, 토미야스, 제수스, 하베르츠, 루닌, 카르발, 밀리탕, 맨디, 세바요스가 있는데, 여기서 세부사항을 읊어드리자면 마갈랑이스랑 토미야스랑 제수스, 하베르츠 이 4명은 애초에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들 알다시피 원래 당연히 못 뛰는 애들, 결승까지도 못 볼 애들이고요. 칼라피오리 같은 경우에는 4월 후반 복귀니까 만약에 아스날이 4강 2차전이나 결승에 진출할 시에는 그나마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선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2명이 이렇게 시즌 아웃이 되어 있고, 맨디 같은 경우는 4월 중반 4강 1차전 아니면은 운 좋으면 8강 2차전에 복귀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루닌 같은 경우에는 4월 중반이니까 맨디처럼 똑같이 4월 중순 4강 1차전 아니면은 운 좋으면 8강 2차전, 8강 1차전은 거의 확정적으로 결장이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카가 복귀를 했죠. 이거는 확정적. 아르테타도 혹사의 아이콘이라고는 하지만 얘를 지금 무리하지 않고 매치 핀만 올려주는 정도로 2경기 소비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카는 내일 경기에서 무조건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 가능 명단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기가 지금 모든 매치업 중에서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8강 2차전 결장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뛰어야 되는 선수 수가 제일 많은 팀이고, 지금 보면은 비니시우스 4장, 바스케스 4장, 리디거 2장, 라이스 2장, 카마빈가 2장, 엔드릭 2장, 마르티넬리 2장, 팀버 2장, 모드리치 2장인데 장수를 이렇게 왜 표시를 했냐고 하면은 챔스는 경고가 3, 5, 7, 9 이것 때마다 결장을 하거든요. 즉 여기서 비니시우스는 한 장 더 받으면 5장이 되고, 바스케스도 5장이 되고, 리디거도 3장, 뭐 라이스 3장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몇 명이야? 9명. 옐로카드 한 장을 더 받을 시에 결장이 가능한 선수들. 아스날은 좀 의외인 게, 레알 마드리드는 16강 플레이오프를 거쳤으니까 2경기를 더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카드 수집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스날보다 레알 마드리드가 16강을 뚫는 난이도가 더 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고를 수집하는 것에 관해서 좀 더 빈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반면 아스날은 조별리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16강 플레이오프는 없었으면서 16강 매치업 자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팀과 맞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보다는 당연히 적긴 하지만 생각보다 카드가 좀 쌓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8강 2차전에 이 선수들이 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고요. 징계로 빠지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벨링엄은 이제 16강 1차전에 경고 3장으로 인해서 경기 결장에 관한 징계를 털어냈으니까 상관이 없고, 스털링하고 추아메니가 못 나온다 하더라고요. 스털링은 대체 뭘 했다가 뭐 젤로 3장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내일 수비형 미드필더 볼란치 라인업이 세바요스도 없고 추아메니도 없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뭐 모드리치랑 카마빈가 이 2명이 나올 텐데, 이 모드리치랑 카마빈가 이 2명마저도 굉장히 리스크가 센 게, 이 2명이 나왔을 때도 옐로 트러블에 관한 의식을 해야겠죠. 뭐 발베르데가 중원으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바스케스가 있긴 해서, 근데 바스케스가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발베르데 풀백하고 카마빈가 모드리치로 선발 라인업 짜지 않을까 싶음. 나중에 이제 바스케스가 들어와가지고 우프백으로 들어가고 발베르데가 볼란치 라인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경기 승부 예상을 아스날 홈이 1차전이거든요. 예상 스코어 1대1 찍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스날이 더 할만하거든. 근데 토너먼트에서 이 난관에 처했을 때 뚫어내는 능력을 가진 팀은 아직까지는 레알만큼 뛰어난 팀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는 레알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사실상 원정 무승부면은 레알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거랑 근사치에 해당되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접전일 것 같아요. 경기 되게 재미없을 것 같고, 느낌이. 아스날이 에버튼전을 풀어내는 형식도 봤고 발렌시아를 상대하는 레알 마드리드도 봤는데, 둘 다 경기를 잘해서 이렇게 막 1대1을 찍은 게 아니라 둘이 너무 경기력이 부진해가지고 둘 다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최근이 아스날이 4승 4무 2패고 레알이 6승 1무 3패. 10경기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시즌 모든 경기 다 도합해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언하고 인테르, 바이언 인테르는 부상 명단이 제일 많아요. 8강 매치업 중에서 가장 많아요. 아마 바이언의 비중이 엄청 크지 않나 싶은데, 폰지, 노이어, 파블로비치, 이토 히로키, 그리고 우파메카노, 무시알라, 코망, 둠프리스, 지엘린스키, 카르보니, 타레미. 폰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아웃이고 12월 초반에 복귀한다고 나와있네. 노이어 같은 경우에는 4월 중반, 아마 아까처럼 4강 1차전 혹은 8강 2차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챔스 기준으로는. 파블로비치는 5월 초반,
거의 시즌 아웃이라 다름없긴 한데 그래도 4강 2차전쯤을 갔을 때는 그래도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히로키랑 우파메커는 둘 다 시즌 아웃이고, 무시알라는 5월 초반 햄스트링 부상, 아우크스부르크랑 경기할 때 갑자기 다리 잡고 누워가지고 좀 놀랬는데 그때 부상 당해갖고 어쨌든 무시알라 빠지고요. 킨슬리 코만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내로 복귀할 것 같고 아마 8강 2차전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둠프리스는 4월 후반, 지엘린스키 4월 중반 복귀, 카르보니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고,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부상으로 4월 중반. 지금 딱 라인업을 봤을 때 이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주전 라인업이 더 많이 빠진 데가 바이언이거든요. 위태위태하죠. 스타니시치가 왼쪽 땜빵 뛰고 있고, 라이머 여기 있고, 키미랑 고레츠카, 김민지, 다이어, 밀러가 지금 서브로 완전히 밀려났는데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왼쪽에도 설 인원이 없어가지고 사네가 왼쪽을 뛰고 있고요. 반면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선발 라인업에 지장이 거의 없지. 다르미안이 둠프리스 대신에 나오는 거 말고는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왜냐면 미키타리안이 사실 아직까지 기량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성기 3미들은 계속 구동이 가능하고, 3백도 주전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존머 나오고, 디마르코 나오고, 라우타로 나오고, 티람 나오고, 다르미안 빼고는 변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인테르가 이거를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지 못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될 정도의 환경이거든. 물론 바이언 완전 빡센 건 아는데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인테르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그리고 위험, 바스토니 2장, 파바르 2장, 둠프리스 2장, 호망 2장, 라이머 2장, 바렐라 2장, 그나버리 2장. 호망이랑 뭐 둠프리스는 애초에 빠질 게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별로 상관 안 써도 될 것 같고, 인테르는 지금 3백에서 총 2명이 옐로카드 2장을 안고 있고요. 바이언은 지금 보면 그나버리는 어차피 선발로 안 나올 거고, 라이머 말고는 주의할 사람이 없고, 인테르가 옐로 트러블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징계는 그냥 인테르 아슬란인데 한 5옵션? 6옵션? 이 정도에 해당되는 중앙 미드필더가 그냥 경고 3장 받아가지고 결장한다? 이게 다야. 되게 라이트한 이슈. 그래서 인테르는 지금 옐로 트러블 이슈 말고는 생각할 게 별로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서브에 있는 선수들도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특히 3백 라인 쪽에서는 인테르가. 그래서 아마 큰 부담 없이 경기를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상 스코어는 2대2 찍겠습니다. 지금 바이언이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 무승부 찍을게요. 바이언이 주전 라인업 나왔으면 승리 무난하게 찍었을 것 같긴 한데 인테르도 상태 안 좋아가지고 최근 경기력. 근데 이게 지금 바이언이 훨씬 더 막 결정자가 많고 하니까, 최근 전적을 보면은 바이언은 6승 3무 1패, 인테르는 7승 3무. 인테르가 지금 보니까 챔스 8강 팀 중에서 유일하게 두 팀이 이제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중 한 팀이 인테르예요. 그다음에 별로 이제 기대를 받지 않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르샤랑 보르센.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 명단을 봤을 때 그냥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와요. 올모는 최근에 나온 부상이지만 베르날 카사도 슈테겐 이쪽은 뭐 시즌 아웃으로 워낙 유명했고, 그리고 자비처랑 쥘레 벤세바이니 정도 빠지는데, 보르센은 자비처 말고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위험 명단을 봤을 때는 벤세바이니 4장, 이니고 마르티네스 2장, 그리고 막스밀리안 바이어 2장, 양쿠토가 2장이고요. 그리고 징계로 못 나오는 선수는 그로스, 돌문의 중심이죠. 중원의 핵인데 이 선수가 못 나온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이거 예상 스코어는 굉장히 보르센이 힘들 것 같아서 3대0 바르샤 승 찍겠습니다. 웬만해선 이길 것 같아. 뭐 페드리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대용이 부상이라거나, 아니 뭐 이니고나 쿠바르시나 뭐 훈데나 레만도프스키 하피냐, 아니면은 뭐 야말 쪽에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무난하게 대학살쇼 하면서 이기지 않을까. 굉장히 원사이드한 경기가 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해요. 바르샤가 지금 8승 2무 달리고 있어요. 아까 인테르가 7승 3무였고 이 8강 라인업 중에서 최근 전적 가장 좋은 팀이 바르샤거든. 그리고 보르센이 5승 2무 3패로 8강에 올라온 팀들 중에서 전적이 제일 안 좋아요. 압도적으로 아스날보다 안 좋아. 아스날이 뒤에서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웬만해서 바르샤가 이기지 않을까. 토너먼트의 알레띠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바르샤 정도면은 체급을 이제는 좀 더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 PSG랑 빌라죠. 여기는 이제 아마 국뽕TV 말고는 웬만해서 잘 보지 않을 것 같은 매치업인 것 같기도 해. 약간 좀 세게 말하자면. 일단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바클리, 베일리가 부상이고요. 부상자 명단을 봤을 때 이강인은 4월 중반 복귀고, 베일리랑 바클리는 굉장히 라이트한 수준. 얘네는 그냥 벤치 명단에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는 선수 숫자도 지금 8강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적은데, 카마라 2장, 파비안 2장, 디뉴 2장이 끝. 적죠 많이. 그리고 징계도 마르키뉴스가 끝. 주목을 할 만한 매치업이 아닌 것도 맞지만 그냥 뭐 변수도 딱히 없다. 이것도 그냥 웬만해서는 무난하게 PSG가 찍어 누르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또 리그 우승 확정지었다 보니까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 예상으로는 4대2 PSG 승 찍겠습니다. 래시포드가 트러블이 있다고요? 유로파 때 쌓였나? 유로파 리그에서 경고 2장,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고 0장. 래시포드가 한 장 더 받으면 2차전 결장해요? 아, 이거 징계 공유됩니까? 아, 그래요? 오케이, 정보추 감사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암? 최근 전적 같은 경우에는 바스톤 빌라 전혀 안 밀려. 9승 1패예요. 존나 좋아요. 이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 승수가 가장 많아요, 이 두 팀이 8강 매치업 중에서. 그리고 승수로만 따지지 않고 이걸로 벌어온 승점을 카운트했을 때는 8강에서 빌라가 탑3 안에 들어가니까 거의. 어쨌든 결과물 자체
자체는 빌라도 PSG도 매우 좋다. 아까 누가 키플레이어 뽑아달라 그랬는데 이건 사카 뽑겠습니다. 뻔한 픽이긴 하지만 왜 사카를 뽑았냐, 부상 복귀 이후의 폼이, 매치 핏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야. 그 전에 만났던 상대들의 체급이 낮아서 사카의 복귀 매치 핏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충분히 갈릴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 적수가 레알 마드리드면 더 높은 수준의 고난을 겪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사카 하나에 많은 게 갈리지 않을까. 왜냐면 그만큼 이 공격진의 파츠가 많이 아쉬운 상황의 아스날이라서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사카의 폼 하나의 경기가 많이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건 또 아스날 쪽인데, 마갈랑이스가 시즌 아웃이잖아. 센터백 라인 이거 좀 뗐거든요. 여기다가 베나이트를 세워도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 워낙 왼발잡이를 좋아하는 아스날 감독 아르테타라 가지고 여기다가 왼발잡이를 넣지 않고 뭐 경기를 풀어 나가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스켈리랑 베나이트, 살리바 그리고 팀버 넣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라인업을 안 세울 수도 있어서 이쪽 수비 라인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카의 폼이 어떻게 될지, 이거 두 가지가 여기서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는 이변이라고 볼만한 게 딱히 없고, 부상자 명단이나 뭐 선발 라인업 봤을 때 이견이 딱히 없어 보이죠. 바이언 같은 경우에는 라우타로랑 케인이 서로가 누가 장벽을 깰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명 다 생각보다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부터 나온 득점 기록은 존나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 알려진 위상 대비.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깨냐가 되게 관건일 것 같아. 티람도 그렇고 라우타로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 쪽에서 높은 단계 토너먼트에서 활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좋은 활약을. 케인도 그런 경우는 되게 적고, 토트넘 소속이었다 보니까 활약할 만한 기회도 별로 없기도 했지만, 샘스 준우승 시즌에도 케인의 공헌도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거 보면은 그냥 이 세 명의 한계치를 깰 수 있냐 없냐, 약간 위플래시 보듯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딱히 찝을 만한 포인트가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사네의 그날 정도? 사네가 그날에 또 다르니까 뭐 그 정도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바르샤랑 보르센, 야말 억제 여부가 존나 중요하던데. 하피냐도 하피냐인데 키포인트라면 한 개로 단일화를 시켜야 되니까 솔직히 키포인트라고 짚을 만한 부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보르센이 그냥 존나 많이 불리해 보이거든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키포인트를 하나로 찍기가 힘들잖아. 보르센이 진짜 개발릴 것 같아가지고 코벨이 얼만큼 잘 버티냐 이걸 봐야 되나? 코벨이 지난 시즌은 유럽 최고의 키퍼였거든요, 폼 자체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거를 봐야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생각나는 키포인트가 없어요. 바르샤에게는 이게 칭찬 같은 말이고, 보르센한테는 이만한 쌍욕이 없는 거지. 완전 무시하는 거니까. PSG랑 빌라. PSG가 마르키뉴스가 못 나오면 센터백 누구 나왔더라? 그 선수를 키포인트로 꼽아야 될 듯? 베랄드랑 파초구나, 이걸로 봐야 될 듯? 빌라가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틸레만스의 롱킥 하나로 풀어 나와서 사이드에서 질주를 하며 뭐 로저스나 아니면은 왓킨스 같이 역습에 굉장히 능한 자원들, 기본기 좋은 자원들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개인 기량으로, 그런 상황들을 되게 주목해볼 만할 것 같아. 이번에 빌라가 주말 경기에서 풀어냈던 패턴도 그게 있었으니까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